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센터 서포터즈 슈가온 8기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19학번 양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권선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 숭실 전형 탐구라는 책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또 저희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대신 사정관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이 숭실 전형 탐구라는 책자가 어떤 책자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숭실 전형 탐구는 숭실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입시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논술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의 입시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학생들에게 좀 커다란 기준점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숭실 전형 탐구에 어떤 표와 그래프들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SSU 미래인재 전형의 작년도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SSU 미래인재 전형은 제가 입학할 때 지원했던 전형이기도 한데 이 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SSU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 전형으로 지원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종합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요.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1단계 성적 70%와 면접 성적 30%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표에 보면 최종 등록자의 주요 교과 성적과 전 교과 성적이 나누어져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교과 성적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인문계열의 주요 교과 성적은 국영수 4가 되겠고요.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 그리고 그 학과를 선택하지 않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국영수 4과가 모두 주요 교과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면 교과 성적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소수점 2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이 성적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조금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성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적보다 낮게 될 경우에는 지원할 때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면서 좀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는 내신 성적은 100점 중에 20점밖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평가 요소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도 있고 높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해서 좀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교내 활동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이러한 점수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100점 중에 20점이 이제 내신 성적이라면 80점은 정성적인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내 활동과 적극성, 주도적인 모습들로 충분히 만회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고른기회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고른기회 전형의 표를 보게 되면 앞서 보았던 SSU 미래인재 전형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SSU 미래인재 전형은 지원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전형이지만 고른기회 전형은 농어촌 학생, 그 다음에 특성화고 학생,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올해서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까지 고른기회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원 자격이 확대되어 있는 전형보다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년 좀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등록자의 평균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도 SSU 미래인재 전형보다는 조금 낮게 드러나나요? 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낮게 보이시는데요. 또 학과별로 보시면 조금 더 높은 학과도 있고 좀 낮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의 차이라기보다는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2, 3, 4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SU 미래인재 전형의 주요 교과 내신 등급이 학과별로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학과별로 내신 등급의 스펙트럼이 넓은 학과도 있고 좁은 학과도 있는데 이렇게 넓게 나타나는 학과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이 들 것 같아요. 특목고 학생들의 성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목고 학생들의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숭실대학교에 분명히 특목고 학생들도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한 3%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모든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특목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지는 수치의 이제 평균보다 낮더라도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 있다. 내신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 관련한 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른기회 전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원 대상자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형이 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어요.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선발을 했었는데요. 올해서부터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시에서는 고른기회 전형 안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학생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좀 확대했습니다. 여기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결이 조금 다른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어떤 전형인 거죠?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하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를 만족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전형인데요. 지금 꾸준히 추세를 보면 입시 결과가 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성적이 2등급대 있고 내가 수능을 볼 계획이 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수능 최저를 만족할 수 있다 하는 학생들은 한 번쯤 도전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표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경쟁률이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보면 저도 매년 놀랍니다. 평균 경쟁률이 뭐 3, 40대 1 이렇게 되고 높은 학과는 60대 1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률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에서도 보실 수 있고 옆에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를 만족해야지만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논술을 잘 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내 경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논술을 이제 봐야 되는데 논술은 수능을 본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 수능을 아주 잘 본 학생들도 아주 못 본 학생들도 논술을 이제 응시하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60% 내외의 응시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경쟁 상대는 다른 전형들과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쳐서 수능 성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전형인 거죠? 네, 숭실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별로 좀 반영 비율이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각각의 점수들을 평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준 점수가 600 몇 점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준 점수는 어떤 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숭실대학교는 그 정시 성적을 반영할 때 7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실대 기준으로 반영 비율과 가산점을 계산해서 이제 700점 만점으로 나왔었는데요. 올해서부터는 이제 10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어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치가 600점이 넘다 보니까 와닿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몇 점인지를 100분위 평균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확인을 하시면 숭실대학교에 이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오는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인문계열은 상위 한 10%에서 15% 정도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서 한 20% 정도까지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수시,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올해에 어떻게 수시 및 정시 전형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아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숭실숭실 학종탐구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숭실숭실 전형 탐구 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혹시 선생님 마지막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수험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나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전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잘 탐색을 해보시고 전형을 선택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숭실숭실 전형 탐구 책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숭실대학교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유리할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점들을 사정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과 책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꼭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